야, 너 혹시 고부 갈등이라는 말 들어봤어? 요즘은 옛날만큼은 아니라고 하던데 사실 여전히 꽤 흔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문제더라고. 나도 가끔 우리 엄마랑 올케 보면서 조마조마할 때가 있었거든. 다행히 심각한 갈등은 없었지만 그래도 시댁 문화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 최근에 고부 갈등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들이나 사회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접하게 돼서 너랑 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서 말이야. 옛날에는 고부 갈등하면 무조건 며느리가 시집살이 당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그런 좀 고전적이고 스테레오타입의 그림을 많이 떠올렸잖아.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맨날 그런 장면들이 나왔고. 근데 요즘은 좀 다르대. 오히려 고부 갈등 자체가 옛날에 비해 줄어들고 있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고 있더라고. 어때, 신기하지 않아? 아니, 이게 왜 줄어들고 있냐면 요즘 며느리들은 시댁에 엄청 얽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아주 강하대. 이건 비단 고부 관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세대적 특징이기도 해. 시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고, 설령 지원을 받더라도 거기에 대한 감사함은 당연히 있지만 그것 때문에 시댁에 종속되거나 간섭받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는 거야.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기 부부 중심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려는 마음이 너무나 크다는 거지. 사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 우리 세대만 해도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존중하는 분위기인데, 결혼했다고 갑자기 시댁에 매여 살아야 한다거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시댁의 기준에 맞춰야 한다면 답답함을 넘어선 큰 스트레스가 될 것 같아. 나라도 그런 상황에 처하면 많이 힘들 것 같거든. 요즘 젊은 세대들은 어릴 때부터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왔으니까 이런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 같아.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점이 있대. 고부 갈등이 줄어든다고 해서 무조건 긍정적인 신호만은 아니라는 거지. 뭐냐면 이게 가족관계의 단절이나 어른에 대한 공경심이 약해지는 신호일 수도 있대. 좀 더 넓게 보면 사회적으로 관계망이 약화되는 징후일 수도 있다는 건데, 듣고 보니 또 그럴싸하더라고. 옛날처럼 시댁이랑 매일 붙어 지내진 않아도 그래도 가족으로서의 유대감이나 서로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관심은 중요하잖아. 그런데 그 유대감이 너무 없어져 버리고 각자의 삶만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자칫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와해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거야.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고부 갈등의 감소가 마냥 좋게만 해석될 수 없다는 거지. 결국 단순히 갈등이 없어졌다는 표면적인 사실만 볼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어떤 변화와 의미가 숨어 있는지를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야. 그럼 도대체 이런 고부 갈등은 왜 생기는 걸까? 사실 원인은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 정말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문제야. 우리 사회가 엄청나게 빠르게 변했잖아.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가족 구조의 변화, 개인주의의 심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그리고 만혼과 저출산 같은 인구학적 변화들까지. 이런 다양한 사회 변화들이 맞물리면서 가족 구조와 기능이 송두리째 바뀌어 버린 거지. 과거 대가족 중심의 사회에서는 어르신을 중심으로 모든 가족 구성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며느리는 시댁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을 당연시 여겼다면, 현대 핵가족 시대에는 각자의 삶이 더 중요해지고 개인의 행복이 가족의 행복보다 우선시되는 경향이 강해졌어. 이런 거대한 사회적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고부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역시 세대 차이에서 오는 가치관의 차이라고 하더라고. 시어머니 세대랑 며느리 세대는 살아온 시대적 배경이 너무나 다르잖아. 전쟁과 가난을 겪고 희생과 인내를 중요시했던 시어머니 세대와 풍요로운 환경에서 개인의 개성과 행복을 우선시하며 자라온 며느리 세대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하는 방식,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 심지어는 일상생활의 작은 습관 하나하나까지도 다를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 자녀 양육 방식 같은 것도 그렇고, 시어머니는 본인이 키웠던 방식대로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조언을 하려 하고, 며느리는 요즘 육아 트렌드에 맞춰서 혹은 본인의 신념에 따라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런 부분에서 부딪히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거야. 어느 한쪽이 틀렸다기보다는 그저 서로 다른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충돌인 셈이지. 또 경제적인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갈등의 원인이라고 해. 아무래도 돈 문제는 워낙 민감하고 가족 관계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니까.
자녀가 독립해서 결혼을 했어도 여전히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생기거나 혹은 시댁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며느리에게 부담을 지우는 상황 등이 발생하면서 갈등이 불거지기도 한다는 거야. 과거에는 며느리가 시댁에 순응하고 시어머니 말씀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시대가 있었잖아. 착한 며느리 컴플렉스라는 말까지 있었으니까. 근데 요즘은 며느리들도 독립적인 사고를 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데 아주 익숙하니까 예전처럼 무조건 참고 희생하기보다는 자기 의견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강해진 거지. 이런 며느리들의 변화된 태도와 역할 인식이 때로는 시어머니 세대에게는 버릇없다거나 개인주의적이다라고 비춰질 수 있고, 그로 인해 갈등이 수면 위로 더욱 명확하게 떠오르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해. 어찌 보면 이는 건강한 변화일 수도 있지만 아직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도 하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고부 갈등 같은 세대 갈등을 해결하려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한데, 경제가 성장해서 전반적인 파이가 커지고 각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 세대 간의 갈등이 완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지. 예를 들어 경제적 여유가 충분하면 자녀의 독립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노년층도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어서 서로에게 의존할 필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갈등이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인 거야. 물론 경제적인 부분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문제이고 감정적인 부분이 크게 작용하는 문제니까 경제적인 풍요가 모든 갈등을 해결해주지는 못할 테고 오히려 다른 종류의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 실제로 고부 갈등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더라고. 단순히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이라는 표면적인 현상을 넘어서 며느리가 경험하는 고부 갈등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개인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같은 것들을 밝히기 위한 현상학적 연구도 진행되고 있대. 이러한 연구들은 고부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며느리가 고부 갈등을 겪으면서 느끼는 감정이나 경험, 그리고 고부 갈등이 며느리의 정서적 안정이나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거지. 또 가족치료 학회지를 분석해서 가족치료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연구도 있더라. 이건 좀 더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가족, 내 갈등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는 거야. 이런 연구들을 보면 단순히 시어머니 마이너스 며느리 관계를 넘어서 훨씬 더 복잡하고 개인의 심리와 가족 시스템, 그리고 사회 전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심오한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건 고부 갈등이 결혼하기 전, 그러니까 상견례 단계에서부터 시작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 예를 들어 상견례에서 오가는 이야기들,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문제들이 나중에 고부 갈등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진짜 결혼은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아. 결혼을 앞둔 단계부터 서로의 가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는 부분이야. 또 부모 마이너스성인 자녀 갈등이나 장서 갈등, 사위와 장모의 갈등, 같은 가족 내 다른 형태의 세대 갈등의 위험도 점점 커지고 있대. 과거에는 고부 갈등이 대표적인 가족 갈등 유형이었다면 이제는 가족 구성원 전체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야. 특히 자녀들이 결혼하고 나서도 여전히 부모님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거나 부모가 자녀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면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 이건 비단 경제적인 의존성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의존성이나 자녀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부모의 태도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는 문제이기도 해. 결국 고부 갈등이라는 게 그냥 시어머니랑 며느리만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족관계 전체의 역동성과 사회 변화랑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복합적인 현상이라는 거지. 요즘 고부 갈등이 줄어드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회적 관계망, 약화나 가족 해체라는 더 큰 문제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꼭 인식해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단순히 갈등이 없어졌다는 표면적인 사실만 보고 아, 다행이다 할 게 아니라 왜 없어지는지, 그리고 그 감소가 우리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거야. 고부 갈등을 비롯한 가족 내 모든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단순히 경제적인 풍요만을 추구할 게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노력이 정말 중요하대. 그리고 각자의 독립적인 삶을 존중하면서도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건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강한 가족 문화를 조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해. 사실 모든 관계가 그렇잖아. 친구 관계든 연인 관계든 직장 동료 관계든 서로를 이해하고 솔직하게 대화하고 때로는 양보하며 노력해야 비로소 좋은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것. 고부 관계도 마찬가지 아닐까? 옛날처럼 며느리에게 무조건 참으라고 하거나 희생만을 강요하는 건 정말 시대착오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고, 그렇다고 해서 서로에게 완전히 단절된 채 남처럼 살아가는 것도 결국 가족이라는 의미를 퇴색시키는 일이 아닐까 싶어. 서로 존중하면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한 순간에는 기꺼이 손을 내밀고 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가장 좋지 않을까? 가족 관계는 정말 어렵고 복잡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울타리이자 때로는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부분이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고부 관계를 비롯해서 모든 가족 관계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서로 노력하면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 문화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어. 사실 나도 언젠가는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잖아. 아직은 먼 미래 이야기 같지만 그때가 되면 오늘 너랑 나눈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잘 기억해서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해야겠다고 다짐했어. 꼰대 같은 시어머니가 되지 않도록 말이야. 하하. 너도 혹시 고부 관계 때문에 고민하거나 아니면 내 주변에서 그런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내가 이야기해준 연구 결과나 사회 현상들을 참고해서 좀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언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 행복한 가족 관계를 위해, 그리고 더 나아가 행복한 사회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로에게 진심으로 대하는 태도겠지? 고부 관계가 어려운 만큼 풀어나가는 과정도 섬세하고 복잡하겠지만 결국 가족은 사랑으로 엮인 관계니까 그 사랑을 바탕으로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랄게.